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3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축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은 케이시 켈리,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LG 켈리는 올 시즌 15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5.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켈리인데, 피안타율이 3할 1위에 달할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에게 피안타와 피홈런을 다수 허용하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상당히 약했던 켈리인데 3번의 삼성전 등판에서 0승 2패, 평균 자책점 6.86과 더불어 피안타율 3할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김영웅이 켈리 상대로 9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기록 중이고, 용병 맥키넌도 5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켈리는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는 현재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무엇보다 타격감이 좋았던 문성주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타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문보경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홍창기가 직전 KT와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7타수 5안타를 몰아치며 타격감을 회복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지난 삼성과의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했었던 LG고, 최근 삼성이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원태인은 올 시즌 14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말까지 다소 부진했었던 원태인인데 6월 들어서는 등판한 3경기에서 2승을 챙기면서 흐름을 다시 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올 시즌 2번의 잠실구장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0.82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투수 친화적인 잠실구장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원태인인 만큼 이번 LG전 역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승 구간 팀 타선의 타격 페이스도 올라온 모습인데, 부상에서 돌아온 용병 맥키넌이 직전 경기 4안타를 몰아치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특히 윤정빈과 김지찬, 김영웅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이 올라온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에이스 구자욱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5개를 기록하면서 타선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LG 켈리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삼성 타선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오원석, 원정팀 KT의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SSG 오원석은 올 시즌 16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4.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4경기에서 기록한 피안타가 10개로 적었던 반면 탈삼진은 24개나 잡아내면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준 오원석입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기록한 볼넷이 12개일 정도로 경기 내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잘 던지다가도 5회를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잦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오원석의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에레디아가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한유섬도 최근 10경기 기준 타율 3할을 넘기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혜성처럼 등장해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루키 박지환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포수 김민식 역시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지영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전 천적 NC와의 홈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다운된 SSG고, 주포 최정이 또다시 몸에 맞는 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하면서 경기를 온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KT전 역시 최정의 출전 여부 및 컨디션을 얼만큼 회복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KT의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고영표는 올 시즌 3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9.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롯데전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고영표인데 5이닝 동안 안타 9개를 허용하면서 6실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커리어 내내 자신이 상당히 강했던 롯데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충격 패전을 기록한 고영표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배정대가 직전 LG와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9타수 6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성우와 용병 로하스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강백호와 문상철, 팀의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지 않은데 SSG 오원석 상대로 문상철이 5타수 3안타, 강백호가 6타수 2안타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입니다. 롯데 나균환은 올 시즌 13경기 2승 7패, 평균 자책점 8.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나균환이고, 8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더불어 3할 5푼 4리의 높은 피안타율,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2.14에 달할 정도로 상대팀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한 번의 기아전 등판에서도 5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7개, 볼넷 3개를 허용하면서 6실점을 기록했었고, 역시나 패전 투수가 됐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기아전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롯데 타선은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좋은데 리드오프 황성빈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윤동희와 고승민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용병 레이에스도 최근 10경기 타율 4할을 넘기면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손호영은 얼마 전까지 3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KBO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이 손호영이 휴식 차원으로 이번 기아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선발 나균환이 올 시즌 내내 불안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전이 예상되는 롯데입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인데, 네일은 올 시즌 15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2.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투수라 할 수 있겠고, 올 시즌 롯데 상대로도 2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0.75와 더불어 피안타율 1할 8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 타선을 압도했었던 네일입니다. 다만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일이고, 유독 네일이 등판하는 경기에서 야수들의 실책이 자주 나온다는 점과 타선의 득점 지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이 경기의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베테랑 최영우 역시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 10경기 기준 타율 4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성범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용병 소크라테스도 기복은 있지만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아는 현재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어깨 염증으로 인해 현재 1군 엔트리가 말소된 상황인 만큼 에이스 네일이 마운드에 있을 때 최근 타격감이 좋은 타선이 득점 지원을 해줘야 경기 막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김유나, 원정팀 NC의 선발은 이재학입니다. 키움 김유나는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0.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루키 투수고, 1군에서 불펜 투수로만 출전하다가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고 온 뒤 이번에 1군 선발 등판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다만 2군 퓨처스 리그에서도 8경기 1승 4패, 7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6.04를 기록했을 정도로 다소 고전했었고, 이미 올 시즌 3월 26일 1군 NC전 9원 등판에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4개, 볼넷을 무려 5개나 기록하면서 NC 상대로 무너졌었던 만큼 이번 선발 데뷔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김혜성과 송성문, 원투펀치가 나란히 최근 10경기 타율 4할을 넘겼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용병 도슨과 이주영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1번부터 4번까지 상위 타순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한 키움이고, 팀 내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이 재기량을 100%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신인 김유나인 만큼 키움이 자랑하는 중심 타선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은 이재학입니다. 이재학은 올 시즌 8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4.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른쪽 중지 부상을 당하면서 1군 엔트리 말소가 됐었던 이재학인데, 이번 키움전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직전 2군 퓨처스 리그 KT전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군 복귀전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만큼 이번 경기 5이닝 정도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NC 타선은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좋은데, 지난주 6경기에서 홈런 11개를 기록하면서 팀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있고, 박건우와 박민우 두 원투펀치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용병 데이비슨과 베테랑 손아섭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 김영준과 박시원, 박한결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키움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투수가 신인 김유나인 만큼 NC 타선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원준입니다. 한화 와이스는 얼마 전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리카르도 산체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대체 용병 투수고, 메이저리그 등판 경험은 없지만 트리플 A와 대만 리그 등판 경험을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 190이 넘는 큰 키에서 구사하는 150km대의 패스트볼과 140km 후반대의 싱커가 위력적인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용병 투수들이 그렇듯 와이스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페라자가 직전 기아와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8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베테랑 최은성도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11타수 7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주포 노시환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베테랑 안치홍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선의 흐름 또한 오락가락하고 있는 한화입니다. 올 시즌 두산 최원준 상대로 최은성이 3타수 2안타, 2루타 2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최은성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원준인데 올 시즌 11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7.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준이고,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9.37, 피안타율 역시 3할 4리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6월 13일 한화전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피안타 8개 포함 3실점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두산은 직전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타선에서는 양의지와 허경민, 두 베테랑들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용병 라모스 역시 리드오프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환과 양석환, 두산이 자랑하는 두 거포가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필승조들을 포함한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투수가 처음 만나는 용병 투수인 만큼 얼만큼 빠르게 두산 타자들이 와이스의 공을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잭 리텔,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템파베이 리텔은 올 시즌 15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4.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흐름이 좋았던 리텔인데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15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는 강했던 리텔인데 시애틀 타자들은 리텔 상대로 통산 26타수 4안타, 타율 1할 5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랜디 아로자레나와 얀디 디아즈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타격 페이스가 어느정도 살아난 템파베이 타선인 만큼 선발 투수 리텔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인데 카스티오는 올 시즌 16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2실점이나 기록했을 정도로 팀의 에이스답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카스티오입니다. 그래도 경기력 고점 및 이닝 소화력이 있는 시애틀의 에이스 투수고, 시애틀이 리드를 잡았을 때 불펜을 통해 지키는 야구가 가능한 팀인 만큼 카스티오가 6이닝 정도를 잘 막아주고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시애틀은 월요일 기준으로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팀 타율 28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 기복이 심한 팀인 만큼 투수들이 힘을 내줘야 경기를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헌터 그린,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미치 켈러입니다. 6월 20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의 에이스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두 투수 모두 호투했었는데 신시내티 그린은 6.1이닝 동안 피안타 2개만을 허용했고 삼진 9개를 잡아내면서 피츠버그 타선을 압도했었고, 피츠버그 켈러 역시 7이닝 동안 피안타 2개,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역시나 신시내티 타자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다만 신시내티 그린은 잘 던지다가도 제구가 흔들릴 때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피츠버그 미치 켈러는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투수인 만큼 직전 맞대결처럼 두 투수가 무조건 호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선발은 브라이언 베요,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케빈 가우스먼입니다. 역시나 6월 20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에이스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보스턴 베요는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고, 토론토 가우스먼은 5.2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오클랜드전 무실점 완봉승을 제외하면 나머지 3경기에서 14실점을 기록한 가우스먼이고,
특히 직전 보스턴전에서 피홈런 2개 포함 피안타 6개를 기록하면서 보스턴 타선에 공략당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스턴 배유 역시 직전 토론토전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피안타를 7개나 기록했었고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23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타선의 흐름은 홈팀 보스턴이 확실히 좋은 상황인데 제런 듀란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타일러 오닐과 레프 스나이더의 타격감도 좋고 에이스 라파엘 데버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토론토는 핵심 타자 보 비셋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주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저스틴 터너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우스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고전이 예상되는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카일 깁슨,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레이날도 로페즈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깁슨은 올 시즌 14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선발승을 챙긴 깁슨입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깁슨인데 애틀랜타 타자들은 깁슨 상대로 통산 112타수 39안타, 타율 3할 4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맷 올슨과 라몬 로리아노에게 유독 약했던 만큼 깁슨은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레이날도 로페즈인데 로페즈는 올 시즌 13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1.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3승 무패를 기록 중인 로페즈고 23이닝을 투구한 동안 3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월요일 기준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고 난적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도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인트루이스 깁슨 상대로 애틀랜타 타자들이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오스틴 곰버입니다. 휴스턴 브라운은 올 시즌 15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4.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25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4실점만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1.44와 더불어 내리 3승을 챙긴 헌터 브라운입니다. 5월부터 경기력을 점점 회복하더니 6월 들어 폼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투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휴스턴은 난적 볼티모어를 상대로 3연승 수입을 달성하면서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호세 알투베와 알렉스 브레그먼, 야이너 디아즈와 제레미 페냐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이고 어느덧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1위에 올라있는 휴스턴입니다. 최근의 상승세라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오스틴 곰버인데 곰버는 올 시즌 14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경기력이 올라왔었던 곰버지만 6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19실점을 기록하면서 9.68의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휴스턴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곰버가 실점 없이 휴스턴 타선을 막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타일러 앤더슨,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미치 스펜스입니다. 에인절스 앤더슨은 올 시즌 15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에인절스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앤더슨입니다. 직접 미러키 전 선발 등판에서도 7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쉽게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앤더슨인데 오클랜드 타자들은 앤더슨 상대로 통산 30타수 4안타, 타율 1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앤더슨에게 고전했습니다. 최근의 피칭 내용과 오클랜드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했을 때 앤더슨이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미치 스펜스인데 스펜스는 올 시즌 18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펜스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 투수인데 원래는 불펜 투수였지만 5월 중순부터 선발 투수로 보직을 변경했고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6월 등판한 4경기에서 피안타를 29개나 허용했을 정도로 상대팀에게 공략당했던 스펜스고 오히려 허용한 피안타에 비해 실점이 적었을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을 꾸역꾸역 막아낸 느낌이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당초 다르비쉬로 예고됐었지만 현재 애덤 메이저로 변경된 상황이고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맥켄지 고어입니다. 샌디에이고 메이저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인데 4경기의 선발 등판에 0승 2패, 평균 자책점 7.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기록한 볼넷이 16개일 정도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경기 등판에서 12.91이라는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선발 투수가 베테랑 다르비쉬에서 루키 메이저로 변경된 데다가 핵심 타자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주전 포수 루이스 캄프사노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샌디에이고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 선발 고어는 좌투수인데 샌디에이고가 올 시즌 좌투수 상대로 팀 타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정도로 좌투수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맥켄지 고어인데 고어는 올 시즌 15경기 6승 6패, 평균 자책점 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워싱턴의 1선발 투수라 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이고가 좌투수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고어가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조 라이언입니다. 애리조나 팟은 올 시즌 15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4.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팟이고 올 시즌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력과 탈삼진 능력을 갖춘 투수인 만큼 경기력 고점이 나온다면 미네소타 타선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조 라이언인데 라이언은 올 시즌 15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선발 파블로 로페즈가 부진한 가운데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기본적으로 6에서 7이닝 정도를 먹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과 탈삼진 능력을 갖춘 투수인 만큼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미네소타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컵스의 선발 투수는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데이가 예상되는데 이미 6월 20일 두 팀의 맞대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데이, 컵스는 핸드릭스가 선발 등판했었던 적이 있었고 컵스가 6대5 한 점차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핸드릭스는 5.2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첫 선발승을 챙겼었고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면서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는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고 두 팀 타선의 타격감이 기복이 심한 만큼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 1패 3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